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흥미롭고 사실 꽤나 뼈아픈 현실적인 미스터리 하나를 탈탈 털어볼 건데요. 바로 가격표의 해부학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고 또 피부로 느끼는 이 도시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하나 우뚝 서 있죠? 도대체 왜 어떤 동네는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숨만 쉬고 월급을 모아도 진입조차 못하는 걸까요? 오늘 국토연구원이나 국회 예산정책처 같은 곳에서 나온 방대한 자료들을 토대로 단순한 수요 공급 논리를 넘어선 도시 불평등의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탐정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데이터라는 단서를 따라가며 진짜 범인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아주 직설적이고 강렬한 질문입니다. 강남 아파트 대체 왜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비싼 걸까요? 그냥 살기 좋으니까 라고 퉁치기엔 그 가격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잖아요. 누구는 거품이다, 누구는 학군이다 말들이 많은데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 오늘은 감정이나 편견은 싹 다 빼고 아주 차갑고 객관적인 숫자, 그리고 그 이면에 숨은 인간의 깊은 심리만 팩트 폭격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섹션, 부동산의 격차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팩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양극화 하는데 이게 현실에서 어느 정도 스케일인지 2024년 서울 자치구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파트 가격 지표를 보면요. 강남구는 무려 2,890선을 훌쩍 넘어가요. 그런데 도봉구나 강북구 쪽을 보면 810에서 850선에 머물러 있거든요. 와, 이게 무려 3배가 넘는 엄청난 격차입니다. 똑같이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 살고 있는데 땅에 매겨진 경제적 가치는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부의 크레바스, 도대체 어디서부터 쭉 갈라지기 시작한 걸까요? 두 번째 섹션, 가격 이면의 데이터입니다. 방금 본 그 무서운 가격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구조적인 통계들을 쏠 준비가 됐습니다. 첫 번째, 묵직한 한방, 바로 0.95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통계학에서 상관계수가 0.95라는 건 이건 거의 복부 수준으로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뭐랑 뭐가 이렇게 일치할까요? 바로 지역 평균 연봉과 주택 가격입니다. 진짜 서늘한 진실이죠. 동네 집값 차이의 90% 이상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지갑 두께로 설명된다는 거예요. 결국 현대사회에선 경제력이 곧 공간을 지배하고 있고 돈 많은 분들의 막강한 지불 능력이 그 동네 집값이 절대 안 떨어지게 콘크리트 바닥을 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타자는 0.91입니다. 이건 대졸 이상 고학력자 비율과 집값의 상관관계인데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게 단순히 돈을 넘어서 인적 자본의 파워를 제대로 보여주거든요. 고학력자들이 특정 동네로 쫙 모여들면서 이른바 항징자본 프리미엄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학군이 좋아서 집값이 오르는 건지, 집값이 비싸니까 고학력자들이 선별적으로 들어오는 건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겠지만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찰떡같이 결합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프리미엄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숫자는 0.75입니다. 고부가가치 일자리와의 상관관계죠. 앞선 숫자들보단 조금 낮네?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정책적으로 파괴력은 제일 큰 숫자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가 몰려있는 곳 근처에 산다는 것, 직주 근접성이죠. 이게 이제 단순히 출퇴근 편하다 수준이 아니에요. 길에서 버리는 시간을 아껴서 온전히 나한테 투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자산이 돼버린 겁니다. 경제 거점과 가까운 게 곧 돈이다. 출퇴근 시간을 말 그대로 자본으로 환산해버리는 현대 도시의 민낯을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섹션, 마태 효과입니다. 이 거대한 세 가지 힘이 오랜 시간 동안 뭉치면 과연 도시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마태 효과라는 개념을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네, 흔히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 누적적 우위 구조죠. 이미 부나 지위를 꽉 쥐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걸 쓸어 담을 확률이 불균형적으로 높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한번 좋은 입지와 환경을 떡하니 선점한 동네가 앞으로도 계속 쭉쭉 치고 나가는 멈출 수 없는 관성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산점도 그래프를 보면 마태 효과가 우리 눈앞에 딱 펼쳐집니다.
가로축은 2024년에 기존 집값이고 세로축은 2025년에 예상 가격 상승률인데요. 와, 우상향하는 뚜렷한 선이 보이시죠? 상관계수가 0.83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비싼 동네가 앞으로 더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출발선의 위치가 미래의 격차를 눈덩이처럼 벌려나가는 자기 강화 구조죠. 북어 불을 낳고 땅값이 스스로 몸집을 불리는 이 소름 돋는 사이클이 데이터로 완벽하게 증명된 셈입니다. 네 번째 섹션, 부동산의 심리학입니다. 자, 이제 차가운 데이터에서 벗어나서 논리적 한계를 가볍게 뛰어넘는 인간의 뜨거운 욕망 얘기를 해볼까요? 이 핵심적인 통찰을 담은 인용구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택은 위치제다. 소비자의 사회적 위치, 특권층에 속해 있음을 과시하는 상품이다. 여러분이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그 묘한 답답함, 박탈감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는 이제 그냥 밥 먹고 잠자는 거주지가 아니에요. 한정판 명품 가방이나 슈퍼카처럼 나 이 정도로 성공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를 세상에 뽐내는 위치제, 즉 상징자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이걸 미친 듯이 굴러가게 하는 건 세 가지 아주 강력한 심리입니다. 첫째, 지위 상징. 내가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은 기꺼이 초과 비용을 지불합니다. 둘째, 바로 실존적 공포, 포모죠. 이 핵심 입지에서 한번 밀려나면 영원히 사회의 낙오자가 될 것 같다는 그 끔찍한 공포감이 사람들을 영끌하게 만들고 집값이 떨어질 때도 끝까지 버티게 만듭니다. 셋째, 부모 세대의 세대 간 자산 이전입니다. 내 자식만큼은 무조건 최고의 학군, 최고의 네트워크 속에서 키우겠다는 생존 본능 앞에서는 어떤 경제학 법칙도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비싸도 부모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거든요. 이 세 가지가 뒤엉키면서 일반적인 경제 법칙을 박살내는 거대한 수요의 블랙홀이 탄생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섹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그렇다면 이 괴물 같은 구조 앞에서 우리는 포기해야 할까요?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해법들을 보겠습니다. 통계로 본 절망적인 격차, 그리고 인간 본성이 만든 견고한 심리적 장벽.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이 뿌리 깊은 문제를 풀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꺼내들었습니다. 과거엔 어땠죠? 집이 모자라? 그럼 외곽에 더 지어! 하는 단순한 공급 확대였잖아요.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문제는 아파트 개수가 아닙니다. 일자리, 학군, 지위가 몽땅 한 곳에 몰려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공간과 교육의 탈동조화, 즉 구조적인 분산입니다. 그냥 벽돌을 더 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대체 왜 그 동네로만 몰려가는지 그 근본적인 욕망의 지도를 아예 새로 그리겠다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5가지 정책의 패키지 접근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별로 한번 쪼개서 볼까요? 5년 이상 내다보는 중장기 과제로는 외곽 지역의 세금을 확 깎아줘서 기업과 일자리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3년에서 5년 사이 중기 과제로는 상업지구를 일터와 주거가 섞인 혼합특구로 바꾸는 공간 재설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1년에서 5년 내로 아주 시급하게 해야 할 게 디지털을 활용해서 교육 기회를 흩어놓는 겁니다. 굳이 강남 안 살아도 최고의 수업을 듣게 하자는 거죠. 동시에 퀄리티 높은 프리미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서 주거 안정을 꾀하고 당장 지금 즉시 자산이나 지역에 따라 대출 규제, 그러니까 LTV나 DSR을 다르게 팍팍 적용하는 정교한 금융 규칙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풍선 효과만 납니다. 이 5개의 톱니바퀴가 한치의 오차 없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야만 비로소 저 지독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 주택이 우리 사회의 신분을 쩍쩍 갈라놓는 그런 거대한 성벽이 아니라 누구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하고 안정적인 베이스 캠프가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내일 과연 어떤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0.95라는 소득의 장벽, 0.91이라는 학벌의 굴레를 훌훌 벗어던진 그런 도시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데이터들을 함께 꿰뚫어 본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이 어쩌면 그 변화를 앞당기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기대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